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날씨에 대한 건강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은 소천사님들이 소씨도 꼭 건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수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건강을 걱정하는 안부 인사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응원하고 가수를 좋아하고 앨범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웅시대 팬덤 문화가 얼마나 깨끗하고 올바른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에 많은 연예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이야기만 하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반대의 사건들이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원래도 연예계가 지저분하고 뭔가 암수가 많고 참 그런 업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며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해온 수년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최근 연예 이슈를 전달해 드릴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소식은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채널A에서 집중 조명했죠. 임영웅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다. 데뷔 8년 만에 상암벌에 입상했다. 사실 많은 언론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공감하고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죠. 여전히 주제 파악을 못했다. 이틀 동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해봐야 12만 명 정도가 수용이 될 텐데 전국의 영웅시대가 수십만에서 100만 단위인데 이거 감당이 되겠냐, 이런 말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콘서트가 가져오는 이 파급력과 관객 동원 힘은요, 어마무시하다라고 알 수 있죠. 데뷔 8년 만에 상암벌에 입성했지만 사실 미스터 트롯 때부터 임영웅님이 세간에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던 걸 감안해 보면 불과 4년여 정도 만에 상암 콘서트에 입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솔로 가수로서 특히나 엄청난 지금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번 임영웅님의 서울 콘서트 때 임영웅님의 광고주인 본죽에서는요, 사흘간 자신들의 브랜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4만 관객이 운집한 콘서트 현장에서 사흘 동안 건행 컨셉으로 행운 팥죽 선물을 증정했는데, 아마 콘서트 현장에 가신 분들은 이 부스에 한 번씩은 다 들려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본죽의 임영웅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서 본죽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만큼 그 파급력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라는 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스를 운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도 내달 8일부터 지금 이 부스를 열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많은 관객과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브랜드의 모델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에서 본죽 부스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앞으로도 본죽은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딱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다. 자, 이 더 많은 관객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이 그 정도로 많은 관객 동원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런 기사도 계속 올라와요. 인간 미담 자판기. 임영웅 방탄소년단의 진 배우 김우빈. 야, 참 의외의 인물들과 우리 아티스트가 항상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즘 피프티라던가 전청조라던가 남현이라던가 이선균이라던가 이 연예계에 정말
시끄러운 일들만 벌어지는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야기는 항상 기분 좋은 소식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사에서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 그야말로 각종 사건, 사고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훈훈한 미담으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든 연예인들이 존재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임영웅,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의 진, 그리고 배우 김우빈이다. 평소 축구 덕후로 알려진 임영웅은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부산 뇌병변 장애인 축구팀을 위해 방한복을 선물했다. 임영웅의 선행은 백골부대의 전우이자 친구인 김동은 부산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 겸 부산 뇌성마비 축구팀 코치가 밝히면서 드러나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죠. 방탄소년단 멤버 진은 군대 푸드트럭이 오면 간식을 사서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임영웅님처럼 이렇게 패딩을 스태프들을 위해 선물했다라는 배우 김우빈 씨의 사례. 결국 이러한 것들이 뭐죠? 선한 영향력 혹은 따뜻한 미담으로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스타들이다. 누군가에게 전해준 스타의 선한 마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정말 큰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 얼굴도 마음도 따뜻한 스타들의 미담 소식이 끊이질 않았던 이번 주 연애 날씨는 맑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축구팀의 방한복 쾌척, 임영웅 미담 끝이 없네.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부분이죠. 그러면서 장애인 축구팀에게 동계 파카, 겨울 패딩을 선물했고 결국 이 팀이 우승을 했다라는 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단순히 인기만 많은 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따뜻하고 훈훈한 미담을 알리는 아주 대표적인 선한 영향력의 스타 중에서도 원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런 기사에도 함께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독도가 위험해 라는 것이 퍼지자 BTS 임영웅도 챌린지 소환 열풍이 불고 있다. 독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니까 여기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유명한 K-POP 스타들이 함께 거론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바로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K-POP 아티스트들의 댄스 영상에 더해져 독도 챌린지 열풍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서 독도 챌린지 영상을 만드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독도 챌린지가 뭐냐면 기존 K-POP 아티스트의 댄스 영상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덧입혀서 만든 챌린지 영상인 겁니다. 보통 챌린지 영상은 이 가수의 댄스를 그 노래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춤추는 모습을 막 유행처럼 올리는 게 챌린지인데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이 댄스 가요에 얹어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임영웅님의 영상에도 독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달려서 수천 개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독도는 우리 땅에 왜 가능하냐? 보통 가요에 많이 쓰이는 4분의 4박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의 박자에 딱 이 노래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댄스곡과 완벽한 매치를 이루는데 마치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듯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흘러가는 댄스 흐름에 빠져들며 절로 흥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수들의 노래에 독도는 우리 땅 영상이 함께 번지면서 이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Do or Die 보면은 요것과 비슷하게 손가락을 공중으로 돌리는 그런 댄스 안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4분의 4박자 댄스 모습이 요 독도 챌린지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또 엄청나게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반응이 이래요. 의미 있는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발하면서 아이돌만이 아니라 배우, 운동선수, 영화 홍보 영상까지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와 함께 재생산이 되어서 색다른 재미를 더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독도 챌린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 챌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임영웅님이 과연 댄스곡에 제대로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챌린지에 들어갔겠습니까?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발라드 곡에 넣기에는 댄스가 없잖아요. 발라드 곡에는.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댄스 곡이었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번지고 있는데 소씨가 전달드릴 깜짝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KBS의 정말 오래된 이 대표적인 예능 방송 프로그램 슈돌 아십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히어로 바로 부모님이죠. 아버님 또는 어머님. 자, 이 KBS의 간판 예능 방송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등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소식. 무슨 내용인지 바로 전달해 드리자면, 자,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 요번 슈퍼맨이 돌아왔다 티저 영상에서의 모습인데, 자, 보니까 은우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등장하면서 클로즈업이 딱 되는데 이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무슨 노래냐?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 노래였다. 재밌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걸 배경으로 은우라는 아이가 딱 등장을 하는데, 자, 사실 뭐 이 슈돌이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도 참 특이하지만 언젠가 임영웅님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을 때 등장할 유력한 예능방송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재미있는 간판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Do or Die가 이렇게 대표적인 노래로 소개가 되어 흘러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출연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재미있게 봤었던 바로 TVN의 놀라운 토요일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초대박 시청률을 기록했고, 뭐 놀라운 토요일에서의 이 예능방송과 그 이전에 출연했던 임영웅님의 예능방송까지 그야말로 시청률의 기록을 새로 갈아엎었다. 미우새에 이어 놀라운 토요일까지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기습 등장한 임영웅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었죠? 근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또 놀라운 토요일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놀라운 토요일에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이 썼던 메모지를 받을 수 있냐? 임영웅 씨 거면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무슨 말이냐? 재미있었던 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놀라운 토요일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작진이 받아쓰기에 쓰는 메모지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임영웅님이 이 놀라운 토요일에 게스트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곽범이라는 개그맨이 혹시 그 임영웅 씨가 쓰던 메모지 있으면 줄 수 있냐?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메모지를 막 재활용해서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임영웅 씨가 쓰던 이 메모지 어머니 갖다 드리게 좀 달라. 그러면서 더 웃겼던 거는 이 곽범 씨가 자신이 등장했던 자리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해서 앉아 있었던 좌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인이 앉아 있었던 자리가 임영웅님이 앉았던 자리라는 걸 알고 나서 좋았어 라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임영웅 씨 자리에 앉아있다 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메모장 이러다가 중고 거래에서도 볼 것 같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붐쌤이 오! 임영웅 씨가 앉아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라고 하니까 좋았어 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하는지 그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 사랑의 콜센터 때도 임영웅님이 너무 자신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다 라는 팬심을 고백했던 다른 가수분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그야말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구나 라는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자, 이 놀라운 토요일에 등장하는 이 연예인 정도면 대세거든요. 이 곽범이라는 연예인이 정말 대세인데,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붐쌤이 그거 뒷장 넘기다 보면 임영웅 씨 받아쓰기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져가도 되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메모장을 넘겨보면서 혹시 임영웅 씨가 썼던 흔적이 뭐 글씨 한 톨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놀라운 토요일과 미우새에 등장을 하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한번 선포를 했었죠. 예능 방송을 출연을 좀 많이 해보도록, TV에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미우새와 이렇게 놀라운 토요일에 연달아 등장을 했던 임영웅님이란 말이죠. 근데 내년 5월에 앵콜 콘서트가 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아시다시피 내년 연초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 콘서트까지 기간이 붕 뜬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 아티스트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기간에도 새로운 앨범이 준비가 되면서도 영웅시대 분들을 만나기 위한 임영웅님의 방송 활동이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떨까요? 매우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아티스트는 최근 이 축구 이벤트까지 하면서 영웅시대 분들을 콘서트장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여러 번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가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임영웅님의 또 다른 예능방송 출연이 충분히 예고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영웅시대 분들, 소천사님들도 격하게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영웅시대 분들과 소천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날씨가 급작스럽게 한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나건내체.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이거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특히 요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빈대가 그렇게 출몰을 해서 어디 갔다 오시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몸도 깨끗하게 잘 털고 오셔야 되고, 밖에서 입으셨던 옷은 그대로 빨래통으로 직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이 되고 환절기가 되고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거기에 미세먼지가 심했다가 돌아왔다가 엉망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만큼은 아니어도 마스크를 항상 지참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꼭 착용하셔서 우리 임영웅님이 말하는 나건내책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 때 또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들이 주말 아침을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오기 전에 꼭 보고 오세요. 사랑역 100만 뷰. 임영웅님의 사랑역 콘서트 무대죠. 콘서트 오기 전에 꼭 복습해야 하는 임영웅님의 사랑역 무대 영상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무대 영상도 벌써 100만 뷰를 돌파했고,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많은 영상들의 조회수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감성장인 감동 무대, 임영웅님이 부른 날 울린 당신 1500만 뷰 돌파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님이 부른 이 날 울린 당신 무대는요, 이미 2020년 12월 11일 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된 영상으로서 11월 10일 기준으로 15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500만 뷰를 넘어섰을 때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1000만 뷰 때 더 놀라고 이제는 2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나 어제 임영웅님의 특집방송 임영웅 비긴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거기에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콘서트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들을 아마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이 사랑의 콜센터 때 무대에 비화가 있었죠? 우리 아티스트가 직접 밝힌 것처럼 이 사랑의 콜센터 때 무대가 그 당시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무대도 많았고 참 힘들었고 스트레스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시간을 돌이켜보면
원 없이 내가 불러보고 싶었던 수많은 노래들을 불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그 무대들이 하나 둘 탄탄히 쌓여서 지금 임영웅님이 콘서트장에서 부르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노래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동과 감격을 하면서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하나하나를 다 팬들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이때도 이미 임영웅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커버 영상을 올리듯이 이렇게 사랑의 콘센트의 무대를 내가 나중에 콘서트를 할 때 이런 경험들이 다 밑받침이 돼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임영웅님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지금의 아티스트의 이런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 파워를 만든다. 자, 콘서트장 가면 임영웅님의 손을 잡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물론 그 왕왕 발생하는 상황을 저는 한 번도 겪지는 못했지만 다른 영웅시대 분들은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자, 임영웅님이 손을 잡으러 360도 무대건 180도 무대건 사방팔방을 다니며 손을 잡아주는 그 배경 노래, 바로 손이 참 곱던 그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오죽했으면 이거 콘서트 때 무조건 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사대로 임영웅님이 한 번 한 번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바로 그런 노래 파트이기도 하죠. 근데 이 노래가 1500만 뷰를 역시나 돌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이 벌써 이제 1500만을 넘어 20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아티스트가 대단한 가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래서인지 임영웅님에 대해 이런 극찬 칼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임영웅, 장르적 변주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 장르적 변주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이 워낙 다양한 음악 장르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기사화됩니다. 발라드, 락, 포크, EDM, 트롯을 넘어 적극적인 장르의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대세스타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하더라도 매 작업물마다 팬들의 호평을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몇몇 스타들은 앞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답습하곤 한다. 이미 일정 수준의 흥행이 보장된 작업물을 통하여 안전하게 인기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나가는 스타들이 종종 자가복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너무 뻔한 장르만 안정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가수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수 임영웅의 행보는 그야말로 주목할 만하다. 이미 적수 없는 탑의 입지를 굳혔음에도 끊임없는 변신을 거듭하며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데뷔한 임영웅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1위에 등극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언제나 그의 뿌리는 트롯에 있었다. 그는 트롯 장르의 곡들을 통하여 자신만의 탄탄한 보컬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영웅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주종목인 트롯 장르에만 자신을 국한하지 않았다. 경연 이후 다양한 예능을 통해 발라드, 댄스,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이며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온 그는 이후 자신의 트롯 이외의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정식으로 발매하며 스펙트럼을 넓혀나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감성 발라드 폴라로이드는 락 포크 장르의 곡이었으며 최근 팬들을 위해 발매한 신곡 모래알갱이 역시 발라드 곡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처음으로 EDM 장르까지 도전하며 새로운 변신을 알렸다. 임영웅은 지난달 발매한 Do or Die에서 댄스 무대까지 선보이며 또 한 번의 영역 확장을 알렸다. 그는 앞서 팬카페를 통해
Do or Die는 처음으로 도전하는 EDM 곡인데 팬 여러분들과 그냥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노래가 바로 EDM이 되고 댄스곡이 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간 짙은 감성을 담은 곡들로 사랑을 받아온 임영웅의 파격적인 변신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Do or Die를 통한 변신도 성공적이었다. 해당 곡은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악 차트 1위로 직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발매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차트 상위권을 지키며 순항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임영웅의 탄탄한 팬덤과 압도적인 인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르의 벽을 부순 올라운더 가수로서의 임영웅의 역량과 존재감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인기가 보장된 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신과 도전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임영웅의 실력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는 것이다. 임영웅의 도전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트롯의 주 소비층인 중장년층을 비롯하여 댄스, 발라드 곡을 통해 유입된 젊은 세대까지 포용하며 세대 간의 음악적 공감대와 교류를 확장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평가다. 또한 그의 행보는 트롯 장르에 대한 젊은 소비층의 심리적 벽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트롯의 소비층 확대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임영웅은 올 한 해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올해부터는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꿔보려고 한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서 더 많은 세대와 공감을 하고 싶다. 해외 팬분들과도 공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의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당찬 포부처럼 거침없는 행보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의 눈빛으로 지켜보게 된다. 어떠세요? 이런 엄청난 칼럼을 발표할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행보가 정말 극찬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남달라도 한참 남다르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사 작곡한 이정님이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가 돼서 난리가 났어요. 20세기 히트송이라는 KBS 공중파 예능 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가요계 상위 1% 가수의 히트송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기에 이적님이 탁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참 놀라운 건 임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라는 사실에 이 MC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임영웅이란 가수도 너무나 잘 알고 이적이라는 가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적님이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작사 작곡했다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다른 연예인들은 깜짝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르적 변화가 얼마나 임영웅님의 큰 도전이었고 이것이 지금의 임영웅이란 가수가 다양한 장르의 가수로서 인정받는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도전이 없으면 고인물은 어떻죠? 썩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임영웅님은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강물처럼 임영웅님이 부른 연어의 꿈, 연어들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계속 도전을 한 결과가 결국 다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큰 껍질을 깨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밑바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 K-POP 다음은 K-OST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금 가요계에서는요. K-POP 다음으로서는 이제는 더 전문화된 K-OST가 더욱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OST 제작사의 프로듀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음원 차트와 음원 수익으로 연결되는 단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K-드라마의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 음악에 대한 수요도 체감되고 있다. 요즘 K-드라마가요. 이 K-팝이 미국, 유럽권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이 K-드라마 같은 경우는 동남아, 중국, 일본, 동아시아권에서의 인기도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서 이제는 어떻죠? KOST, 드라마 OST 곡에 대한 인기와 또 나아가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양한 드라마 OST 곡을 소개하면서 특히 신사와 아가씨 등 이 70편의 드라마 OST를 제작을 해냈다라는 이 업체 설명과 함께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OST가 특히나 이 좋은 음악으로서 드라마만이 아니라 K 컨텐츠의 부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OST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인 사랑은 늘 도망가가 초대박 히트를 쳤죠. 이 곡의 가창가인 임영웅에게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멜론 탑100 1위를 선물한 노래가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OST 업계도 K 컨텐츠의 한 분야로서 대단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OST 곡과 가창자를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라고 딱 점 찍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에게 새로운 OST 곡 제안이 물밀듯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미 업계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 노래가 OST계에 지금 뭐 거의 끝판왕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이 등장한 임영웅 더 비긴즈. 실제 닐슨 코리아 전국 시청률이 또 올라와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OTT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자, TV조선 저녁 뉴스 9시 3.855의 시청률을 보여줬는데, 놀라운 게 3위와 4위를 전부 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특집방송편이 차지를 했고, 심지어 시청률이 3.3%입니다. 와, 3.3%예요. 1등을 한 TV조선 저녁 9시 뉴스와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JTBC의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과도 0.2% 내외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이번 방송은 당일날 방송한다라는 걸 저와 같은 유튜버들, 영웅시대 분들이 알게 됐다라는 부분과 일체의 홍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짜집기다, 우려먹기다, 사골탕 그 자체다 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시대 분들만으로 이루어진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시켰다라는 건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결과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와, 이런 짜집기 방송에도 이런 엄청난 시청률, 대박을 치게 만드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